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단 한 가지 행동이 뇌혈관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뇌혈관 환자분들을 돌보며 경험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매일 아침 무의식적으로 하는 이 행동 때문에 뇌로 가는 혈액이 하루 중 가장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것을 건강한 습관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점이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평소 아침에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세건강연구원 김남영 원장입니다. 저는 15년간 재활의학과에서 뇌혈관 질환 환자분들을 돌봐왔고, 지금까지 수천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습관들을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68세 순의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정말 모범적인 생활을 하셨어요. 밤 10시 취침, 아침 6시 기상, 주 3회 동네 뒷산 산책까지 건강관리에 누구보다 신경 쓰는 분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알람이 울리자마자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향하던 순간이었습니다. 왜 이러지?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면서 두 손이 허공을 더듬었어요. 벽을 짚고 간신히 균형을 잡았지만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며 넘기셨지만 다음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번엔 침대 옆으로 비틀거리다 무릎을 벽에 심하게 부딪혔죠. 원장님, 몸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머리는 멀쩡한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서. 병원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혈압과 혈류 패턴을 자세히 살펴보니 아침마다 뇌로 가는 혈류량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확인됐어요. 문제는 병이 아니라 순의 어르신이 매일 아침 하던 그 당연한 행동에 있었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것. 대부분의 분들이 활기찬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이 행동이 실제로는 뇌혈관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었거든요. 8시간 동안 누워있던 우리 몸은 아침에 일어날 때 혈압과 심박수가 급격히 변합니다. 특히 잠들어 있는 동안 탈수 상태가 된 혈액은 끈적끈적해져서 혈관을 통과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죠. 이때 갑자기 일어나면 뇌로 가야 할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어지럼증이나 실신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순의 어르신처럼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평소 건강관리를 잘해서 자신감이 있는 분들일수록 이런 작은 신호를 놓치기 쉬워요. 저는 그날 순의 어르신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치료법이 있어도 매일 아침 반복되는 잘못된 습관 하나가 그 모든 노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순의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린 후 제 상담실에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연달아 찾아오셨습니다. 원장님, 저도 아침만 되면 왜 이렇게 띵할까요? 나이 들어서 그런 거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니어 세대 전체가 겪고 있는 구조적 문제라는 걸 말이죠. 먼저 73세 만용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분은 20년 넘게 새벽 5시에 일어나 라디오 체조를 하는 성실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아침마다 머리가 띵하고 손끝이 저린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혈관이 굳어서 그런 거지 뭐. 만용 어르신은 이 증상을 당연한 노화 과정으로 받아들이셨어요. 오히려 더 빠르게 움직여서 몸을 깨워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며 알람이 울리자마자 벌떡 일어나 찬물로 세수하고 마당으로 나가는 루틴을 더욱 엄격하게 지키셨죠. 이웃 할머니가 아침엔 찬물 한 컵 벌컥 마셔야 정신이 번쩍 들어요라고 조언하자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아침 냉수 마시기가 혈관에 좋다는 글까지 보고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됐어요.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아침마다 손끝 저림이 심해지고
식탁까지 가는 짧은 거리에서도 벽에 손을 얹고 쉬어가는 일이 반복됐어요. 이상하네. 더 열심히 하는데 왜 더 안 좋아지지? 만용 어르신의 가족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병원 가보세요 라고 했고 며느리는 혈압약을 바꿔보시는 게 어때요? 라고 제안했어요. 동네 의사는 나이가 나이인 만큼 어느 정도 증상은 자연스러워요 라고 했고 한 의원에서는 기혈순환이 막혀서 그런 거니까 침을 맞아보세요 라고 했죠. 이렇게 제각각 다른 조언들이 쏟아지는 동안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잠에서 깨자마자 급하게 일어나는 습관 말이에요. 저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우리 의료 시스템의 한계를 절감했습니다. 대부분의 검사 기준과 치료 가이드라인이 젊은 성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혈압 정상 수치, 심박수 변화 범위, 기립성 저혈압 진단 기준까지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70대 어르신의 몸은 30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혈관 탄력성이 떨어져 있고 자율신경계 반응이 느려져 있어요. 8시간 동안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설 때 필요한 혈압 조절 시간도 젊은 사람보다 3배 이상 오래 걸립니다. 더 심각한 건 어르신들이 복용하는 약물들의 영향이에요. 혈압약, 당뇨약, 수면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아침 혈류 변화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죠. 그런데 이런 특성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는 의료진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어르신인 영식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병원에서는 이상 없다고 하는데 집에 돌아오면 또 어지러워요. 그럼 제가 꾀병 부리는 건가요? 이 말을 들으며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어르신들이 느끼는 증상은 분명 싫지 않은데 현재의 의료 시스템으로는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기 어려운 상황이 너무 많거든요. 인터넷 정보의 홍수도 문제입니다. 아침 운동이 좋다. 찬물 마시기가 혈관에 도움된다. 일찍 일어나는 게 건강의 비결이다. 같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들이 시니어의 특수한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어요. 결국 어르신들은 이런 혼란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증상이 생기면 더 열심히 해야지라며 오히려 위험한 행동을 반복하게 되죠. 만용 어르신처럼 아침마다 더 빨리 일어나고 더 차가운 물을 마시고 더 빠르게 움직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오히려 혈관에 더 큰 부담을 주고 뇌로 가는 혈류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사실은 모르고 계세요. 이 악순환은 언제까지 계속돼야 할까요? 우리 어르신들이 매일 아침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현실이 과연 옳은 건가요? 저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기준이 필요합니다. 시니어의 몸과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접근법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제가 20년간 뇌혈관 환자분들을 돌보며 발견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이 시간대가 뇌경색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마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 하필 아침일까요? 밤새 8시간 동안 우리 몸에서는 수분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호흡으로, 땀으로, 심지어 입을 통해서도 말이죠. 그 결과 아침에 일어날 때 혈액은 하루 중 가장 끈적끈적한 농축된 상태가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기혈이 정체된 상태라고 표현하죠. 밤 동안 기의 흐름이 느려지면서 혈액순환도 함께 둔해진다는 겁니다. 현대의학적으로 보면 자율신경계가 수면 모드에서 깨어나는 전환기라 혈압과 심박수 조절이 불안정한 시기예요. 이때 갑자기 벌떡 일어나거나 찬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이미 끈적해진 혈액이 좁아진 혈관을 통과하기 더욱 어려워집니다. 마치 좁은 빨대로 걸쭉한 요구르트를 빨아올리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문제는 혈관 자체가 아니라 깨우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비유가 있어요.
아침 혈관은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곰과 같습니다. 갑자기 깨우면 놀라서 공격하지만 서서히 깨워주면 순하게 일어나죠. 70세 정분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분은 3년 동안 매일 아침 어지럼증에 시달렸어요. 원장님, 혈압약이 저한테 안 맞는 것 같아요. 아침마다 너무 힘들어서 약을 끊을까 생각도 해봤거든요. 정분 어르신은 평소 매우 규칙적인 분이셨어요. 새벽 5시 30분 알람에 벌떡 일어나서 냉수로 세수하고 마당에서 맨손 체조 20분, 그리고 아침 식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게 30년간의 루틴이었죠. 하지만 최근 3년간은 이 루틴이 고문이 되었어요. 일어나자마자 머리가 띵하고 눈앞이 흐려지니까 내가 많이 늙었구나 하며 스스로를 자책하기까지 했거든요. 저는 정분 어르신께 전혀 다른 접근을 제안했습니다. 바로 눈뜨고 90초 루틴이었어요. 어르신,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눈만 뜨세요. 그리고 첫 30초 동안은 누운 채로 손가락을 천천히 구부렸다 펴세요. 혈액이 손끝까지 돌아가도록 말이에요. 한의학에서 말하는 수족냉증 해소법의 원리를 응용한 것이었습니다. 말초부터 혈액순환을 깨워주는 거죠. 다음 30초는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5번, 반시계 방향으로. 5번 종아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서 심장으로 혈액을 밀어 올려줄 거예요. 마지막 30초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제 몸을 옆으로 돌려서 누우세요. 그리고 팔꿈치로 몸을 지탱하며 천천히 앉는 자세를 만들어 보세요. 절대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정분 어르신은 처음에 반신반의하셨어요. 이런 간단한 걸로 될까요? 하지만 약속하신 대로 일주일간 실천해 보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3일 뒤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 신기해요. 오늘은 어지럽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직접 찾아오신 정분 어르신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원장님, 30년 만에 아침이 무섭지 않아요. 이제 알람 소리가 무섭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하루가 기대돼요. 3주 후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원장님, 이제 90초도 필요 없어요. 몸이 알아서 천천히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혈압약도 전보다 잘 듣는 것 같고요.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정분 어르신의 혈관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걸 말이에요. 단지 우리가 적용하던 기준이 잘못되어 있었던 거죠. 젊은 사람들은 깨어나자마자 일어서도 자율신경계가 빠르게 적응합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심박수가 증가하는데 30초도 안 걸려요. 하지만 70세 어르신의 몸은 이 과정에 최소 2, 3분이 필요합니다. 한의학적으로 보면 기혈순환이 원활해지는 시간이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양생법에서는 서서히 깨어나는 법을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하지만 현대사회는 모든 연령대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부지런한 게 좋다, 일찍 일어나는 게 건강하다, 차가운 물이 정신을 맑게 한다 같은 젊은 사람 기준의 조언들 말이에요. 정분 어르신처럼 많은 분들이 자신의 몸을 탓하며 괴로워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러분의 몸이 아닙니다.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기준이 맞지 않았던 거예요. 시니어의 몸은 섬세한 예술품과 같습니다. 급하게 다루면 손상되지만 정성스럽게 보살피면 오히려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어요. 70대의 혈관은 70대만의 리듬이 있고 70대의 심장은 70대만의 속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늙어서 그런 거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성숙한 몸의 지혜로 받아들일 때 진짜 건강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정분 어르신처럼 매일 아침 급하게 일어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내일 아침부터 단 90초만 여유를 가져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이제 바로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분 어르신처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싶으시죠?
저는 지난 15년간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검증한 아침 안전 루틴을 여러분께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혈관을 급하게 깨우지 말고 순서대로 부드럽게 깨워주는 것 말이에요. 1단계 침대에서 하는 90초 깨우기 루틴. 알람이 울려도 절대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눈만 뜨시고 이렇게 해보세요. 첫 번째 30초 마이너스 손가락 혈류 깨우기. 누운 채로 두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먹을 꽉 쥐었다가 완전히 펴기를 천천히 반복해보세요. 하나, 둘, 셋 하며 쥐고 하나, 둘, 셋 하며 펴는 거예요. 총 10번 정도 하시면 30초가 됩니다. 이때 손끝까지 따뜻해지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이게 바로 뇌로 가는 미세혈류가 첫 번째로 가동되는 신호예요. 한의학에서는 기의 흐름이 말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거든요. 두 번째 30초 마이너스 발목 순환시키기. 이번엔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세요. 오른쪽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5바퀴, 반시계 방향으로 5바퀴. 왼쪽 발목도 똑같이 해주시고요. 발목을 돌릴 때 종아리 근육이 움직이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서 다리에 고여있던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 올려줍니다. 밤새 다리 쪽으로 내려간 혈액이 다시 순환하기 시작하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세 번째 30초 마이너스 안전하게 앉기. 이제 몸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돌려서 옆으로 누우세요. 그 다음 팔꿈치로 몸을 지탱하면서 천천히 앉는 자세를 만들어 보세요. 절대 급하게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요. 이 과정에서 하나, 둘, 셋 하며 천천히 세워보세요. 혈압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도록 몸에게 충분한 적응 시간을 주는 거예요. 2단계 미지근한 물 1컵 천천히 마시기 5분.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거예요. 차가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 말이에요. 준비 방법. 잠들기 전에 물 1컵을 침대 옆 테이블에 준비해 두세요. 겨울에는 보온병에 미지근한 물을, 여름에는 상온의 물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양은 20만 250ml 정도, 보통 종이컵 하나 분량이에요. 마시는 방법. 5분에 걸쳐서 천천히 한 모금씩 마셔주세요. 급하게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요. 한 모금 마시고 30초 쉬고 또 한 모금 마시고 30초 쉬는 식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천천히 마시면 혈액의 점도가 서서히 묽어집니다. 밤새 농축된 혈액이 정상적인 농도로 돌아가면서 뇌혈관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어요. 절대 찬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오히려 혈류를 방해하거든요. 미지근한 물이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3단계 침대 옆에서 하는 5분 안전 스트레칭. 이제 몸을 완전히 깨울 시간이에요. 하지만 격렬한 운동은 금물입니다. 침대 옆에서 할 수 있는 부드러운 스트레칭만 해주세요. 전신 늘리기 1분. 침대 옆에 서서 두 팔을 천천히 위로 올려 만세 자세를 만들어 보세요. 그 상태에서 온몸을 쭉 늘려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며 10초간 늘리고 팔을 내려주세요. 이걸 3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척추와 등 근육이 밤새 굳어있던 걸 서서히 풀어주는 동작이에요. 무리하지 마시고 기분 좋을 정도로만 늘려주세요. 목 돌리기 2분. 목을 천천히 오른쪽으로 5바퀴, 왼쪽으로 5바퀴 돌려주세요. 이때도 급하게 돌리지 마시고 하나, 둘, 셋 하며 천천히 돌려야 해요. 목에는 뇌로 가는 중요한 혈관들이 지나가거든요. 목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면 이 혈관들도 함께 이완되면서 뇌혈류가 더욱 원활해져요. 무릎 굽히기 2분. 침대에 앉아서 한쪽 다리씩 천천히 굽혔다 펴기를 해주세요. 오른쪽 무릎 10번, 왼쪽 무릎 10번. 이것도 하나, 둘, 셋 하며 천천히 해야 합니다. 무릎 관절을 움직이면 다리 전체의 혈액순환이 활발해져요.
특히 앉아서 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혈압에 부담도 주지 않거든요. 추가 주의사항들. 이 루틴을 할 때 꼭 기억하실 점들이 있어요. 실내 온도 조절. 너무 춥거나 더운 환경은 혈관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침실 온도를 20-22도 정도로 유지해 주세요. 겨울에는 난방을 미리 틀어두시고 여름에는 에어컨을 너무 차게 하지 마세요. 복용 중인 약물 확인.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 루틴을 시작하기 전에 담당 의사와 상의해 보세요. 약물과 함께 할 때 더욱 효과적인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첫 주 관찰 포인트. 첫 3일은 어색하실 거예요. 하지만 4일째부터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일주일 후에는 아침이 편해졌다는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거고요. 혹시 중간에 어지러움이 있다면 더 천천히 하시거나 각 단계의 시간을 늘려주세요. 몸이 적응하는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일주일 후 기대 효과. 이 루틴을 꾸준히 하신 분들이 공통으로 말씀하시는 변화들이에요. 아침에 머리가 맑아졌어요. 비틀거리는 일이 줄었어요. 하루 종일 몸이 가벼운 느낌이에요. 혈압약도 전보다 잘 듣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시면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최소 일주일은 매일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혈관도 정분 어르신처럼 새로운 리듬을 찾아갈 거예요. 기억하세요. 아침 혈관은 급하게가 아니라 순하게가 원칙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혈관을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깨워주세요. 건강이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되는 순간. 67세 영호 어르신을 처음 만난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모습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벽을 짚고 조심조심 걸어오시더라고요. 원장님, 요즘 아침마다 비틀거려서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요. 손주랑 약속도 자꾸 어기게 되고. 흐린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영호 어르신의 표정에는 깊은 좌절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영호 어르신은 평생 활동적인 분이셨어요. 은퇴 전까지 30년간 건설 현장을 뛰어다니셨고, 퇴직 후에도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아침 산책 모임을 이끌어 오셨거든요. 그런데 최근 1년 사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띵하고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걷기 모임도 그만뒀어요. 혹시라도 다른 분들 앞에서 넘어지면 어쩌나 싶어서. 영호 어르신의 가장 큰 고민은 7살 손주 지우와의 약속이었어요. 할아버지, 내일 아침에 공원 가자. 하고 조르는 손주에게 할아버지가 좀 아파서. 라고 둘러대는 게 너무 괴로우셨대요. 원장님, 손주가 할아버지는 왜 맨날 아파? 라고 물어보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약해졌나 싶어서 자책도 되고. 저는 영호 어르신께 앞서 말씀드린 90초 아침 루틴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이런 간단한 걸로 정말 달라질까요? 하지만 영호 어르신은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90초 루틴을 빠지지 않고 하시겠다고 다짐하셨거든요. 손주 때문에라도 꼭 나아져야겠어요. 3일째 되는 날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 오늘은 아침에 화장실 갈 때 벽을 안 짚었어요. 목소리에 신기함이 가득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원장님, 어제 지우랑 아파트 주변을 한 바퀴 돌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나갈 수 있더라고요. 2주가 지나자 영호 어르신의 변화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 걸음걸이부터 확실히 안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표정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두운 기운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거든요. 원장님, 이거 보세요. 하시며 휴대폰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공원 벤치에서 손주 지우와 나란히 앉아 귤을 까먹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분 다 환하게 웃고 계시더라고요. 지우가 이제 할아버지랑 걷기 좋아. 라고 말해요.
예전엔 제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조심스러워했는데 이제는 먼저 손을 잡고 뛰어가려고 해요. 영호 어르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침 루틴이 안정되자 잃어버렸던 자신감도 조금씩 돌아왔거든요. 원장님, 어제 1년 만에 걷기 모임에 나갔어요. 친구들이 얼마나 반가워하던지. 영호 어르신은 그동안 피해왔던 사람들과의 만남을 하나씩 회복해가고 계셨어요. 동네 경로당에서 하는 바둑 모임도 다시 나가기 시작하셨고, 부인과 함께 시장 보러 가는 것도 예전처럼 자연스러워졌다고 하셨어요.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밝아지니까 집안 분위기도 좋아졌다고. 제가 우울해하면 가족들도 다 조심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가장 감동적인 변화는 손주와의 관계였습니다. 지우가 이제 저한테 이것저것 많이 물어봐요. 할아버지, 이건 뭐야? 할아버지는 어릴 때 뭐 했어? 하면서요. 예전엔 제가 아픈 것 같아서 말을 잘 안 걸었는데 말이에요. 3개월 후 영호 어르신이 보여주신 또 다른 사진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지우와 함께 근처 산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이었거든요. 원장님, 지우가 할아버지랑 산 올라가고 싶어. 라고 해서 용기 내봤어요. 물론 천천히 올라갔지만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이에요. 단순히 아프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라는 걸요. 영호 어르신의 변화를 지켜보며 또 하나 발견한 사실이 있어요. 건강이 좋아지면 관계가 좋아지고 관계가 좋아지면 삶에 대한 의욕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욕이 다시 건강을 더 잘 챙기는 동력이 된다는 거죠. 원장님, 이제는 아침이 기대돼요. 오늘은 지우랑 뭘 하고 놀까 하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엔 오늘도 무사히 버텨야지 했는데 지금은 오늘은 뭘 해볼까 하고 생각해요. 영호 어르신의 말씀을 들으며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단지 90초짜리 아침 루틴 하나가 한 분의 인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감사했거든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영호 어르신은 걷기 모임의 리더 역할을 다시 맡고 계세요. 새로 오신 어르신들한테 제 경험을 얘기해줘요.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지 마세요라고요. 무엇보다 손주 지우와의 관계가 특별해졌어요. 지우가 친구들한테 자랑한대요. 우리 할아버지는 산도 올라가고 공원도 매일 가. 라고. 제가 지우에게 자랑스러운 할아버지가 된 것 같아서 정말 기뻐요.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건강이란 단순히 아프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영호 어르신처럼 소중한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으시죠? 손주와 함께 걷고 친구들과 만나고 가족과 여행도 가고 싶으시죠? 그 모든 꿈들이 매일 아침 90초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영호 어르신처럼 다시 빛날 수 있어요. 아침의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자신감이라는 혈관을 만들어줄 거예요. 건강이 진짜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하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오래 버티는 능력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나눌 수 있는 힘이에요. 순애 어르신, 만용 어르신, 정분 어르신, 영호 어르신.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모두 더 오래 살고 싶다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누리고 싶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손주와 공원을 걷고 싶고,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싶고, 가족과 함께 식사를 즐기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아침마다 찾아오는 어지럼증과 불안감이 이 모든 소중한 순간들을 앗아가고 있었습니다. 혈관은 기록입니다. 우리가 어제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그대로 기억하거든요. 나이가 혈관을 늙게 하는 게 아니라 습관이 혈관의 나이를 결정합니다. 다행히 혈관은 관대합니다. 잘못된 습관으로 굳어졌어도
올바른 습관으로 다시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70세에도 80세에도 말이죠. 뇌혈관 관리의 목적은 병을 피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불안하지 않게 하루하루를 여유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백세건강연구원의 철학입니다. 오늘 꼭 기억할 핵심 3가지. 첫째, 눈 뜨고 90초 동안 혈류를 깨워주세요. 손가락 30초, 발목 30초, 천천히 일어나기 30초. 이 90초가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둘째, 미지근한 물 1컵을 5분 동안 천천히 마셔주세요. 농축된 혈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셋째, 일어나기 전 5분 스트레칭으로 온몸을 부드럽게 깨워주세요. 급하지 않게, 무리하지 않게, 기분 좋을 정도로만 말이에요. 오늘 바로 실천할 3가지 행동. 첫째, 잠들기 전에 침대 옆에 미지근한 물 1컵과 작은 수첩을 준비해 두세요.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둘째, 수첩에 내일 아침 루틴을 시간 순서대로 적어보세요. 90초 혈류 깨우기, 5분 물 마시기, 5분 스트레칭. 구체적으로 적어야 실천하기 쉬워져요. 셋째, 배우자나 가족 중 한 분께 이 방법을 알려드리고 함께 해보자고 제안해보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 훨씬 오래 지속할 수 있거든요. 변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오지 않습니다. 작은 반복에서 와요. 매일 아침 90초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영호 어르신처럼 손주와 함께 뛰어놀고 정분 어르신처럼 아침이 기대되는 하루하루를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혈관도 마음도 부드럽게, 하루도 인생도 여유롭게. 그런 노년을 함께 만들어가요. 건강은 시간을 버티는 능력이 아니라 시간을 누릴 수 있는 힘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궁금하신 점이나 경험담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 영상에서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건강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오후 3시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시는 오후 건강관리에 숨겨진 비밀들을 공개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행복한 하루 되세요.